쇼트트랙 세계 1위 김길리가 고개를 숙이고 계속 울었던 이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길리는 인터뷰를 하다가 수차례 울먹이는 바람에 회견이 계속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3000m 여자 계주에서 막판 넘어지면서 금메달을 날리자 한동안 경기장 밖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겨우 마이크 앞에 선 김길리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길리는 마지막 순간 언니들과 올라가 세리머니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시상식에 가지 못했다. 언니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길리는 이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특히 최민정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막내로서 언니 최민정에게 안겨주어야 했던 대기록을 무산시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혼성 2000m 계주, 여자 500m와 여자 1000m, 여자 15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마지막 종목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최민정의 한국 쇼트트랙 최초 아시안게임 사관왕 등극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중국의 노골적인 방해와 꼼수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 걸린 9개 금메달 가운데 6개를 수확하며 역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최다 금메달 획득 타이 기록을 썼습니다. 1999 강원 대회와 2003 아오모리 대회에서도 한국은 6개 금메달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길리는 전 종목 석권과 최민정의 사관왕 등극 실패를 아쉬워했습니다. 쇼트트랙 세계 1위 2004년생 김길리는 혼성 2000m 계주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여자 1500m에서도 개최국 중국 견제를 뚫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길리는 마지막 여자 3000m 결승에서도 최종 주자로 출전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1위로 달리다가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결승선을 앞두고 중국 국리와 충돌에 넘어지면서 최종 4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은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김건희 순서로 레이스를 이어갔고 경기 내내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표팀은 결승선을 7바퀴 남기고 중국의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결승선 3바퀴를 남기고 다시 1위를 되찾았습니다. 최민정이 김길리를 힘차게 밀어주면서 중국을 제쳤습니다. 그러나 김길리는 마지막 바퀴 직선 주로에서 중국 국리에게 인코스를 내주고서 블로킹을 시도하다가 접촉해 넘어졌습니다. 경기 후 심판진은 이 플레이에 반칙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아쉽게 전 종목 석권을 놓쳤습니다. 중국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쇼트트랙에서 편파적인 꼼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쇼트트랙에서도 경기장 트랙을 좁혀 아웃코스 추월에 능한 한국 선수들을 견제했습니다. 좁혀진 트랙을 미리 달려보려는 한국 선수들에게 훈련 시간을 오후에 배정하는 심수를 부렸습니다.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의 빙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아예 추월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좁은 트랙에서 익숙하지 않은 빙질에서는 추월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 대표팀에게는 빙질에 익숙하도록 오전에 훈련 시간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최민정은 오전 훈련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라며 아쉬워했습니다. 김길리도 오전 경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긴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오전에 빙판을 달린 건 혼성 계주 2000m 결선으로 실전이었습니다. 혼성 계주 2000m 결선에서 겨우 오전 빙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종목에서 중국이 터세를 부린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1996년 하얼빈 대회에선 쇼트트랙 전희경이 1위로 골인하고도 중국 양양에게 금메달을 내준 적이 있습니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중국 주심은 0.02초 차로 양양이 앞선 것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2007년 창춘대회에선 쇼트트랙 편파 판정이 충격적일 정도로 노골적이고 심각했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장징 총감독은 한국을 상대로 금메달 따기란 호랑이 이빨 뽑기와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징 총감독은 우리의 오랜 라이벌이자 모든 역량이 뛰어난 한국과의 경쟁이 가장 힘들었다며 한국을 상대로 금메달을 따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계 1위 김길리와 최민정에 대해 한국 최고의 선수인 둘은 경험도 풍부하고 실력도 뛰어나다고 인정한 장징 총감독은 그러나 우리 여자 선수들도 그들과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선의 결과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한국 때문에 금메달을 놓쳤다며 한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박지원이 린샤오진을 밀치는 한 장면만 부각한 적반하장입니다. 지난 9일 열린 대회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결선에서 레이스 막판 한국과 중국의 에이스 박지원, 린샤오진이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이던 중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막판 박지원과 린샤오진의 균형이 무너지려는 찰나 린샤오진이 뒤따라오던 카자흐스탄 선수에게 걸려 미끄러졌습니다.
그 결과 카자흐스탄이 1위, 한국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고 중국은 4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비디오 판독 결과 박지원에게 실격이 주어졌습니다. 두 바퀴를 남기고 인코스로 파고드는 린샤오진을 박지원이 손을 사용해 린샤오진의 주행을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쓰고 더 격렬하게 박지원에게 부딪혀온 린샤오진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계 영상을 보면 린샤오진이 먼저 박지원의 몸에 손을 대고 둘의 경합 과정에서 박지원을 머리로 들이밀었습니다. 실격을 준다면 박지원, 린샤오진 모두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박지원이 린샤오진에게 손을 뻗는 순간 장면만 계속 부각하면서 적반하장의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남자 500m 결승에서도 중국의 반칙 플레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박지원이 남자 500m 결승에서 린샤오진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던 중이었습니다. 박지원은 결승선을 두 바퀴 남기고 직선 주로에서 절묘하게 인코스를 노려 앞서 달리던 린샤오진과 술룽을 한꺼번에 제치고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곡선주로에서 린샤오진이 속도를 올리는 상황에서 뒤따르던 술룽이 오른손으로 린샤오진의 엉덩이를 밀었습니다. 순간 힘을 받은 린샤오진은 아웃코스로 내달리면서 순식간에 박지원을 제쳤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결국 린샤오진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박지원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엉덩이를 밀어주는 행위는 엄연한 반칙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마치 쇼트트랙 계주에서 볼 법한 장면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의 규정 295조 2항에 따르면 쇼트트랙 선수들은 경기 중 동료들로부터 밀어주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선수들은 반칙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이 장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도 이의제기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관계자는 심판 판정은 15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중국의 반칙 플레이를 15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빙상계 관계자는 중국 대표팀 술룽이 린샤오진을 뒤에서 밀어줬다. 이는 국제빙상경기연맹의 규정에 위배되는 반칙 행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고의 메달 기록을 세운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몰려 큰 환호로 이들의 금이환영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9개의 금메달 중 6개를 휩쓰는 등 금 6, 은 4, 동 3을 수확하는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비록 전관왕의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홈팀 중국의 텃세 속에서도 최강의 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일정을 마친 대표팀은 곧바로 이어지는 국제빙상경기연맹 2024-25 월드투어 6차 대회 출전을 위해 11일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합니다.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이탈리아로 날아가는 대표팀의 선전을 다시 기대해봅니다.